네, 지금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여러 가지 수습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사퇴한 서울 이 강북을 조수진 후보 자리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민수 대변인 친명계로 꼽히는 분인데 지금 한번 화면 함께 보실까요? 지금 돌고 돌아 한민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후보기 때문인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이 취소가 됐고 이어서 전략 경선을 펼쳤지만 여기서 이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를 하면서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이 된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강북을 민주당 공천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치학자들이 이 선거법 또는 공천 과정을 연구할 때 서울 강북을 사례를 집중 연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후보였다면 저렇게까지 공천을 시스템을 앞세워서 탈락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공천을 받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시스템 공천은 두고두고 한국 선거 그리고 공천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한민수 대변인 급하게 후보 등록을 하게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이 과거 발언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언론인 시절에 이 벼락 후보에 대한 비판 칼럼을 썼던 것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이 지역 구민을 장기판에 졸로 안아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으로 지금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가 3번이나 바뀌게 된 것인데요, 강성필 위원장님. 이 강북을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론을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도 저는 당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당에 대한 쓴소리를 당원들은 비판보다는 좀 비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민수 후보가 과거 기자 시절에 당연히 언론인으로서 그 현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칼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민수 후보가 갑자기 하루 만에 후보 등록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갑자기 18시간, 짧은 시간 만에 후보 등록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북을 유권자들이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자웅 차장님, 네. 사실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이 두 번째 전략 경선을 할 때 이 응모를 했지만 탈락을 했던 그런 후보거든요. 네. 그런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민수는 되고 박용진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은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북을 주민들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겠죠. 이미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에서 2번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서는 2번 연속 탈락했다 하더라도 2번 연속 총선에서 당선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 지역에 와본 얼마나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의 측근이고 당 대변인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저렇게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과연 시스템인가 굉장히 의아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